안녕하세요. 함열입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자정을 넘어서 12시 지금 30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그,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윤동주 다시 읽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지난번에 제가 저기 올렸던 사진,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을 이렇게 부제 요 화면을 올렸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잘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켜두었으니까 캡처 하셔가지고 앞 강의 때 이 여기 화면이 잘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참고하셔서 다시 보시면 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반을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민족신 운동주를 말하려 합니다. 해가지고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수업을 30분에서 40분 수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가 9가지 주제를 지금 첫 번째 반에서 정말 80분에서 100분 지금 한 12강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3, 4강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30분 만에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민족시인 윤동주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이 이제 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서시를,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서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아는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기보다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한 3, 40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아는 시를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네. 라고 생각이 들고, 알게 되면, 글쎄요, 강의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 해서 제가, 이거는, 막 넘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다가, 윤동주 서시를, 이 영상으로도 좀 띄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시에 대한, 제가 이 서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어, 한번,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저거 내가 뭐 알았던 내용인데 뭘 굳이 또 다시 설명을 하는가. 라고 하면, 제가, 이게 사실은 나의 시읽기잖아요. 큰 테마에서는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뭐, 별 볼일 없는, 뭐, 수업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저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제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윤동주 서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1941년 11월 20일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그 서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사실은 이 시는 서시이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과 삶에 대한 시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어떤 죽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한 세 가지 뭐 이게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사실 30분 정도라고 수업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날까지는 윤동주 자신을 얘기하겠지만 죽어가는 것은 윤동주 자신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대상화하면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를 대상화하지 않고 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모든 죽어가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죽어가는 게 뭐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가장 쉽게 시간적 흐름 뭐 이런 그냥 예를 들면 뭐 한 사람이 어린애부터 성장했다가 청년 뭐 장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뭐 70, 80 아니면 90살 이렇게 돼가지고 죽어가는 시간적 흐름에 의한 뭐 자연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자연적 흐름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윤동주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정하기가 전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제가 자연만 써놓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아닐 가능성이 더 크거나 이거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 해석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뭐 죽음, 뭐 이렇게 자연적인 뭐 이게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죽는 어떤 물질적인 뭐 이런 죽음이 아니라 그러면 죽어가는 것을 사양해야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 희노애락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있는데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 또 알 수는 없지만은 공포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시라는 게 하나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제가 그냥 미움이라는 말을 먼저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미움이 뭐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믿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움으로만 가득한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윤동주는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나름에서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윤동주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민족 시인이에요. 그리고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전쟁에 끌려가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이런 말은 사실 하고 싶지도 않지만 위안부로 끌려가고요. 예. 성의 놀이개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하고요. 예. 좀 비참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윤동기 당시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겠죠. 원하지 않더니 아니라 무조건 원하지 않는데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전쟁에 끌려가서 총 쏘고 총에 맞고 남을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우리 민족을, 자신을 포함한 민족을요, 예,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말이 맞겠죠. 예. 그래서 1번보다는 2, 3번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을 때, 예,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가 여기까지 끝나면, 사실은 윤동주를 우리가 이보다 더, 예, 여기까지 끝나도 우리는 충분히 윤동주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동주는요, 그렇게 우리 민족을 전쟁터에 끌고 가서 죽게 만든 일본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겠죠. 이게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본조차도 사랑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예요. 자, 자신의 삶의 시간은 이 자연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죽을 수는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한 점입니다. 예, 한 점인데 뭐 이게 잔점이라는 건 너무 작은 거죠. 예, 그 정도까지도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요 잎새이는 바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바람의 일렁이는 잎새일 건데요. 그만큼 민감하게, 예, 아주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 예,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에서 그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자기가 고려해서 부끄러움 없이를 살려고 하는 태도가 있겠죠. 이거를 뭐 우리가 뭐 회화적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잎새에는 바람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할 거는 잎새에는 바람으로서 이게 그 시각적인 회화적 이미지도 있겠지만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요, 아주 순간순간이라는 거죠. 살랑살랑 흔들리는, 아니면 막 잎새는 막 거칠게 흔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잎새가 떨리고 흔들리는 어떤 그것을 시각화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짧은 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윤동주 시인만의 독특한 삶에 대한, 자, 여기서 삶이 나오죠.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라 그러면요, 성인이죠, 성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사실은 부끄럽지 살기 위해서 오늘 다짐했다가 뭐 몇 분 후에 까먹고, 예,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이놈의 새끼 공부도 못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도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순간, 그러니까 한순간은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죽는 날까지 이렇게
시간적으로요. 계속 순간순간을 이어가지고 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윤동주는 서시를 통해서 이런 삶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움도,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 있겠죠. 어떨 땐 미움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예, 사랑해서 그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뭐 욕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사실은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조차도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하는 윤동주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가 참 멋진 게요. 이런 그 시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쫙 이어가다가 다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내 삶, 그러니까 리얼리티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정말 윤동주다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잎새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별이 바람에 스친다라고 1차적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겠죠. 요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니, 바람이 나무의 이파리나 지나가서 나무를 흔들리게 하거나 가지를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한번 이게 가만히 보면, 아니 뭐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바람이 별을 스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바람,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를 흔들리게 하는 바람을 어떻게 저 별을 이렇게 스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 뭐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기류가 흘러서 뭐 스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이 말 자체도 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사실은 별과 바람, 그다음에 하늘, 그다음에 시, 이런 구조적인 분석은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리는 걸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이 바람에 스치는 거예요. 바람이 별에 스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약간 언어도단 같기도 하고. 그런데 윤동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윤동주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태도, 그러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윤동주의 그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태도일까요? 능동적인 태도일까요? 예. 그러니까 아니, 자, 사랑을 누군가가 강요를 해요. 그러면 윤동주의 이 서시는 진정한 의미를 잃겠죠.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마저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마치 나뭇가지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듯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바람을 스치게 한다. 아니, 스스로 바람에게 간다일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은요.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요 문장에서는 별에
능동성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 수치 운다.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문법적인 요소인데 이건 사동이 되겠죠. 예. 사동이 되겠는데 사동에 대해서는 오늘 뭐 여기서 길게까지 설명할 건 없지만은 그 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이희리기 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입게 할 수도 있지만 입는 걸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 야 옷 입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는 그 말하는 주체는 예, 행동을 하게 하는 주체는 엄마가 되는 것처럼요. 별이 바람에게 스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시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예,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됐다는 시인의 마음은 별로서 예, 주체화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 너 사랑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 문장 하나로서 오늘 밤입니다. 밤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쵸?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 민족이 예, 죽음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주변에서 뭐 엄청나게 제가 요 다음 수업 때는 윤동주가 이제 어렸던 시절, 그 다음에 뭐 숭실학교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그때 20대, 그 다음에 이제 초반까지. 윤동주는 한 살씩 좀 이렇게 늦게 가고 뭐 편입하고 해서 좀 나이가 좀 돼서 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우리 민족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죠. 저도 일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윤동주 씨를 이렇게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일본 정말 싫습니다. 일본 사람들까지 다 싫어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싫은데 그 일본조차도 예, 사랑하려고 하는 윤동주의 마음. 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뭐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 해석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몰랐던 나의 시 읽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면 이 수업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윤동주의 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시를 새롭게 이제 뭐 강의가 들어와서 막 제가 이게 막 생각하다가 이게 좀 영상 좀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끝내야 되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투른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끝내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